중독증은 재발이 빈번해서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아니라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사랑병 연구원장 맡고 있는 김진원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교육해드릴 주제는 한 가족의 역할이 언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 이야기해드릴 거고, 퇴원 전에는 어떻게 참여를 할 건지, 퇴원 후에 가족들이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가족 역할이 언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퇴원을 생각할 때부터 가족은 역할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행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행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퇴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몸은 병원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퇴원해서 병원에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퇴원을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가족 역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 퇴원 준비 프로그램에 환자분을 참여시켜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퇴원 준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재발하지 않고 일상생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단계를 퇴원 준비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통원 치료를 하게 되겠죠. 보통 퇴원 전 2주 전에 시작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원 계획에는 재발 경고 신호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발 및 응급상황 시 대처 방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원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건강관리 및 생활 계획 등을 세워주고, 통원 치료 계획도 같이 이제 이렇게 세워놓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치의와 전문 상담사와 함께 의논을 하는 겁니다. 퇴원 준비 단계는 입원 기간을 점검해 보면서 퇴원 후에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세우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발 경고 징후라는 거는 병이 올라오면 그 전에 어떤 신호가 오는 게 있죠. 감기가 오기 전에 몸이 으스스해 춥고, 또는 여름이 오기 전에 나무에 잎이 풍성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 알코올 중독에도 재발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신호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재발 경고 징후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생활 리듬이 깨집니다. 생활 리듬이 좀 불규칙해지는 거죠. 식사도 불규칙하고 수면도 불규칙해지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예민해지고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치료에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원래 외래통원 치료하기로 되어 있는 약속 시간에 오도 안 하고 단주 모임에 가기로 했는데 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좀 체념한다거나 자포자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자꾸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삶에 대한 목표가 사라지고 공허하고 허무한 느낌에 빠지게 되고, 다시 중독적 사고로 돌아가면서 재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재발 경고 징후고 재발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과정을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리는 중에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 자원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한다고 했는데, 사회적 자원은 연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AA 모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어떤 사회적 자원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퇴원 전에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퇴원 후에 금주 유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먼저 생각을 잠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코올 치료 병동에 입원만 해도 술을 구할 수도 없고 술을 먹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음주 충동이 많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퇴원 후에도 음주 충동을 감소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입원과 같은 환경을 퇴원 전에 미리 만들어주고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죠. 입원의 이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음주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고, 술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리적이든지 신체적 금단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능하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극이 줄어서 좀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퇴원 후에도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드릴 겁니다.
아마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의 기초와 회복을 보호하는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말은 환자분이 충동이 올라오는 환경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회복을 보호하는 벽을 쌓아준다는 것은 음주 충동이 올라왔더라도 충동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성과 같은 방파제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초가 되는 것들이 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가 되는 것은 깨끗한 거주지입니다. 이 깨끗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것보다 술이 없는 거주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술을 멀리할 수 있는 거주지.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깨끗한 장소, 이 말은 술이 없이도 여가 장소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음주 충동을 잘 일으키지 않게 하는 기초가 되는 어떤 부분이고, 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혹시 충동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 충동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 예를 든다면 가족이나 친구, 협심자, 치료진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본인이 회복에 대한 지침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음주 충동이 혹시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제 이겨내게 해주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충동을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든가, 자신의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채우는 것, 그다음 술 마시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매일을 바쁘게 만드는 것, 회복을 위한 활동, AA라든가 통원 치료 등을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퇴원 후에 가족들이 신경 써야 될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통원 치료, 그다음 AA 모임,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재발 가능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일단 통원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전문 담당 의사가 재발 징후를 파악을 하게 되겠죠. 재발 징후를 파악해서 환자분이 가진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검단성이 있다든가 이런 재발 징후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죠. 약물을 정약한다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심리적 상담을 하거나 수액이라든가 이런 주사 제제를 쓰거나 이래서 검단성을 막아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필요하다면 입원에 대한 권유를 해서 재발하기 전에 빨리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통원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요걸 가만히 반추해서 보시면은 입원 시에 받을 수 있는 이점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입원이라는 것이 환자분도 부담스럽고 가족들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통원 치료를 통해서 부담은 들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통원 치료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A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A는 말 그대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입니다. 중독증을 경험하고 회복하였거나 회복 중인 분들의 모임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이곳에는 회복과 관련된 생생한 살아있는 지혜가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곳이고,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는 분들의 50%가 AA 모임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까 제가 재발 가능성 파악은 먼저 생활 리듬이 깨지고 생활이 불규칙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고 부정적으로 되면서 허무감과 우울감에 빠지고 심리적 혼란의 상태로 빠지면서 중독 사고로 돌아간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재발 경고 징후를 보고 재발할 수도 있겠구나는 걸 눈치를 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맹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동맹이 중요할까요? 치료자와 가족 간의 동맹이 중요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증은 재발이 빈번한 병이지만 퇴원 전에 미리 회복을 위한 기초와 벽을 준비해서 입원 치료 시에 치료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된 퇴원이 재발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세 가지는 통원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고 AA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발 징후를 파악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환자가 혹시 태만해지면 즉시 치료진과 의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독증은 재발이 빈번해서 회복 과정이 기대와 달라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아니라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대를 이렇게 하는데 도로처럼 쭉 직선적으로 회복돼 갈 거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실제 회복은 회복됐다가 재발했다 회복됐다 재발했다가 오르막 내리막을 거치면서 회복돼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오르막내리막을 줄일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신다면 중독증이 어려운 병이긴 하지만 치료되지 않는 병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